어제 청와대 회의에서는 추미애가 넉넉히 물러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정세균 총리가 불러서 동반 사퇴를 권유를 했었는데 네. 너 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딱 10분 네. 만나고 네. 탁 거절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권력기관 장들 나와가지고 그 개혁 성과를 홍보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또 추미애 장관 세 사람이 뭐 언론 브리핑까지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추미애가 자기를 그렇게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3시간도 안 돼가고 올라가고 사퇴를 결정했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이 강력히 밀어붙였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 면담을 70분이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하나 좀 워낙 상황이 나쁘니까 좀 쉬어. 일단은 좀 쉬어. 뭐 하나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랬을까요? 뭔가 청부서를 뭐 내밀었을 텐데 뭔가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문재인이가 뭔가 언지를 좀 줬다고 봐야죠. 추미애가 펄펄 뛰지 않겠어요? 그럼요. 아, 내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선봉대로서 그 윤석열 잠재우는데 내가 공헌을 많이 한 거 아니냐.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문재인 벌써 지금 당신 날라갔다. 날라갔다. 칼이 목까지 왔잖냐. 월성 원전 그 울산시장 라임 옵티머스 다 청와대 관련되는데 나 아니면 누가 막았겠느냐. 그러니까 추미애가 문재인한테 약간의 협박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은 뭐 총리나 뭐 서울시장을 기대하는 건 추미애의 희망이고. 그렇죠. 저는 서울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뭐 비토를 할 테고. 희망은 뭐 항상 할 수 있고 출마는 항상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재인이가 볼 때는 너 이제 끝났어.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장 어때? 지금 마땅치 않는데 당신이 가서 한번 해보면 격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수처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거를 추미애 가서 검찰 더 거기서 죄라. 확실히 윤석열을 죽여라. 그렇죠. 그러면은 공수처가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하고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추미애는 왜 요새 갑자기 시인들을 이렇게 소환하지요? 이육사의 절정. 또 어제는 정호성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인용을 해갖고 뭐 이렇게 공명정대한 길을 가겠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 확증 편향, 자기가 애국투사고 이육사 같은 저항 시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육사가 저 지하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그 시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아마 누가 써줬을 거예요. 정호성 시인이 산산조각이라는 거 그 시인이 그 룸마니 가서 진흙으로 만든 부처를 사왔는데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렸는데 그걸 접착제로 그 부처를 붙이면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산산조각 난 채로 있는 거다. 붙이니까 다시 부처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나는 지금 여론의 질타도 받고 문재인에 의해서 잘렸지만 나는 다시 산산조각을 붙여서 부처로 거듭나겠다니까 다시 재개하겠다. 다시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착각은 자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검사들 그 반응이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발 강도도 높고 거기에 어느 검사가 추미애가 와서 한 짓은 자기 정치하고 간 것뿐이 없다. 윤석열 잘라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자기 정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추미애인지 안 사람이 많아요. 매일같이 나왔으니까. 당분간 아마 금단 현상이 꽤 나올 거예요. 자기 기사가 안 나오면은 무슨 짓이라도 할 거예요, 아마. 저기 시내 한복판에 가서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죠.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매일 매스컴을 다 왔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금단 현상을 그렇죠. 느낍니다. 저희들이 정치부 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늘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당직이라든가 주요 당직에서 떨어지면 그렇죠. 이제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들한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집 와서 그렇게 말이야 밥도 먹고 하던 사람들이 코빼기도 안 붙이냐고. 그렇죠. 아니 기사 가치가 없는데 기자들이 갈 리가 없잖아요. 아니 여자들도 왜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잊혀진 여자라잖아요. 추미애도 아마 지금 뭐 장관 뭐 후임 나올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 나올 때까지 조금 뭐 한두 달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이제 잊혀져 가는 거고 그 역할은 다 끝났고 아마 역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냉정한 판단,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뭉개뜨린 검찰 독립을 완전히 부서뜨린 그런 좀 악역을 한 그런 장관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권 핵심부에서는 상당히 그랜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쭉 진행해 온 것 같아요. 추 장관 사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후임자도 뭐 소병철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순천 요새는 순천이 아주 그냥 다 장악하고 있어요. 순천고등학교가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또 이용구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바로 릴리스를 하는 거 보면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추미애 자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은근히 추미애도 나갔는데 그냥 같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동반 사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좀 일찍 그랬어야죠. 일찍. 근데 지금 5대 빵으로 진 상태에서 그동안에 계속 생채기를 내왔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상한 인사권이라든지 수사지휘권, 뭐 징계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그만두면 불명예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가고 싶어도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여권이 몰아붙여놓고 지금 추미애 나갔으니까 너도 나가. 저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몸에 고름이 생겼으면은 잘라내고 약을 발랐으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딴짓을 하다가 고름덩어리가 자꾸 커진 거죠. 그 고름이 누구냐? 바로 추미애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징계 결과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보면은 전면제를 불사하겠다 그런 뜻으로 익혀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임기재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위법 절차, 실체 없는 사유로 불법 부당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는 뭐 춤이 아니라 문재인하고도 싸워서 이거 찾겠다. 문재인한테 선전포고한 거죠. 그렇죠. 뭐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그리고 추미애는 매일같이 SNS에다 올리고 뭐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카톡에다 프로필에다가 한마디만 썼잖아요. Be calm and strong. 맞아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조용히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그런 자기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에 그런 문장도 나오잖아요.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지만은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 수족 다 잘리고 직무정지까지 당했는데 나 절대 패배하지는 않는다. 내가 뭘 잘못했냐? 문재인 밝혀. 나 잘못한 거 확실히 밝혀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수를 던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하도 교활하기 때문에 이제 2달간의 정직 조치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집행이 말하자면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되고 그러면 그 기간에 이제 공수처를 완전히 출범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까지도 다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을 그대로 뒀다가는 지금 이낙연, 이재명이는 완전히 코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에서 계속 윤석열이가 1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강욱 같은 사람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까지 발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게 저는 간단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개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외곽에서부터 슬슬 불을 떼잖아요. 중요한 뭐 이런 거 할 때도 주요 언론에다 흘리지 않고 전혀 이름 없는 언론에다 쓱 한 줄 흘려서 에드벌런 띄워보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2단계로 그러니까 2개월 후에 복귀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꼼짝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대선은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이 집권 세력으로서는 윤석열 이렇게 크다가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게 지지율이 지금 곧 30%를 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하겠어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강욱 얘기한 거 보고 너무 나간 얘기다. 좀 무리다 했지만은 이낙연이라는 게 원래 낙엽처럼 줏대가 없잖아요. 무리다는 것은 또 뭐 잘 그것을 마사지 하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걸 말도 안 되는데 사실 하려면은 총리 출마 금지법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정세균 하는 것부터 막아야죠.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보면 더 그 당사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대응책을 세워 나가겠지만 윤 총장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랄까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을 정리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뭐 굳혔다는 징후는 아직은 안 나타나지만은 근데 조금씩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정치적으로 조금씩 변신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출근하면서 그 검찰청사 앞에 있는 지지자들, 유튜버들 지지자들한테 차에서 내려서 여러분들 추운데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뭐 마지막 출근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지지자들한테 한 말씀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또 볼 수 있겠고 또 마지막 출근해서 한 일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코로나 이제 어려운데 자꾸 검찰로 불러들이고 무리한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할 얘기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서민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정치적인 의미도 조금은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지지자들과 만남의 행사 가진 거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예상된다 한다면은 정말 2달간 정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짜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한테는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란 직위는 유지하는 거잖아요.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나고 역대 검찰총장 이번에 9명이 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규탄 성명 낸 분들을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할 수도 있고 많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죠. 여러 원로들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좀 만날 수 있고 사회 원로 존경받는 사람 뭐 또 서민들 의견 뭐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또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치 쪽으로 자꾸 여태까지 몰았으니까 추미애라는 행동대장을 시켜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수순이고 정치 참여의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미애하고 윤석열 간의 이러한 전장에서는 윤석열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성을 거둔 것 아니냐.
추미애가 TKO 패죠. 예.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입이 찢어지고 턱이 돌아가고 코피 나고 눈도 찢어졌어요. 그래서 수건 던진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싸움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문재인과 윤석열 간의 잔싸움이 아니라 큰 정치 싸움으로 이 그렇죠. 판이 바뀌었다, 프레임.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대권을 놓고 어떤 그렇죠. 대회전을 벌이느냐. 그렇죠. 이 싸움이 사실은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결심해버리면은 그건 뭐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지금 진짜 큰 정치적인 싸움이 그렇죠. 시작됐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여태까지의 싸움은 이제 호랑이하고 저 여우와의 싸움이었다고 봐요. 예. 여우가 아무리 사기쳐도 호랑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하고 뭐 곰이나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진짜 싸움이 진짜 붙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 예. 예. 최종 라운딩이 어떻게 보면 예고돼 있는데 그게 문재인의 레임덕을 굉장히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 저게 자기 정체성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거거든요. 자기 공수처 만들고 미운 사람 수사한다고 다 쫓아내고 자기 지지자만 보고 이렇게 끌어가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역사상 자기 지지자만 끌어안고 쳐다보는 정권이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도층이 거의 다 돌아섰다고 봐야 되고 특히 중도 진보층들도 문재인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민주주의 나라 말아먹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지율이 아마 저는 30% 깨지고 20% 깨지고 10%도 깨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진검 승부를 벌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윤석열의 시간이 이제 진짜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정치에 뛰어들 경우 이 진검승부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어내느냐가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